어, 시작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바이오스의 값과 이제 웨이트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분값이 없는 상태로 있겠죠. 아, 있는 상태구나. 업데이트니까. 그쵸? 업데이트를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0에서 바뀌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미분값은 빈칸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아까 네 줄을 써야 됐죠. 왜냐하면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고 웨이트 업데이트하고 바이오스 청소하고 웨이트도 청소해야 되니까 네 줄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애를 우리가 만들었죠. 옵티마이저라고. 그래서 걔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펠링 틀린 거 이거 내가 만든 거죠. 스텝이라고 하면은 얘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줘요. 일단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를 눌러보고 찍어보면은, 자,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미분값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도 청소를 해줘야 되죠. 청소를 위해서 이제 좀 수업을 할 수 있겠어. 요거를 실행해줍니다. 그러면은 빈칸은 아니지만 0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계속 이제 값이 누적이 되는데, 0으로 세팅한 다음에 뭐를 누적하면 누적한 그게 그냥 또 원래 값이 있으니까 이게 초기화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한 사이클 이제 돌아간 거죠.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지. 아니, 이렇게 간단한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거구나. 이게 되게 이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막아주면 되는 거같네.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이렇게 수업했던 것 같거든요. 자, 네트워크 새거로 만들고 일단 한번 업데이트 된 거 찝찝하니까 이렇게 새거 만들어주고, 생각해보니까 준비를 한 게 하나 더 있었어. 얘도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 되죠. 포문. 스텝 1, 스텝 2. 스몰 x. 그쵸? 보스는 y-y 헷. 진짜 빠르네. 그 다음에 스텝 3은 미분. 그 다음에 스텝 4는 원래 되게 복잡했는데 우리가 옵티마이저라는 애를 이제 고용해갖고 스텝을 하면은, 스텝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한 걸음이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 전이랑 업데이트 후에 이 걸음 이렇게 옮겨갖고 미니마이즈 되는 이제 그거를 연상하면은 이 함수 이름이 잘 이해되죠. 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해될 거예요. 왜 미분이 뭐 데리베이트 이런 함수가 아니고 백워드인지. 아무튼 스텝을 하면은 얘가 업데이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금 학습 전이죠. 학습 전에 이제 네트워크 상태하고 후의 상태를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습 전, 그 다음에 학습 후. 그럼 학습이 잘 됐죠? 마지막 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스텝 1, 2, 3, 4 만들지 말고 그냥 바로 할게요. 바로 그냥 폼은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만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네트워크는 토치에는 리니어,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이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인풋 피처가 2이고 아웃풋이 1이고 바이오스가 이제 펄스 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네트워크의 이제 초기 값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원한 값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바꿔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아니 이렇게 하면 똑같이 들어가지. 마이너스 5.0 10.0 이렇게 바꿔주면 그 세팅 그대로 되고 준비할 게 하나 더 있었죠. 얘를 만들고 토치 옵팀이라는 모드라는,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을 쓰기도 좀 그런 게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이름 틀리게 쓰는 게 짱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학습률을 0.1로 설정하고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폼은 돌리면 되죠. 돌리기 전에 이거 하자. 그래, 그림 한번 그려보고 이거 다 복사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이게 스몰 X가 아니고 라지 X가 돼야 되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되고 여기는 놀랍게도 똑같죠.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그냥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모양에 대해 가지고 스텝 1을 바꿔갖고 쭉 해보고 스텝 4를 바꿔갖고 쭉 해봤는데 스텝 1이랑 스텝 4를 이제 같이 바꾸는 버전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시면 되는 버전이에요. 그래 이제 속도가 정상으로 왔어. 요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 왜 저런 그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줄 때 왜 그 이상한 형태로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면은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제가 로드맵을 썼었는데 우리가 지금 CNN을 배우기 위한 과정을 걷고 있고 처음에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모형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 그 다음에 DNN 그 다음에 이제 CNN 요 순서로 간다 했죠. 이제 로지스틱으로 왔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일단 모티브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요런 경우를 모델링하고 싶은 건데 어떤 거냐면 x가 이제 커질수록 성공 확률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케이스를 모델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현실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x가 여러분들 뭐 학점이라고 하고 y가 그 이제 졸업을 하시고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갈 확률,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합격 확률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y가 이제 그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결정하니까 합격은 1, 불합격은 0 이렇게 하면은 x가 커질수록 y가 1이 될 그 가능성이 되게 높고 x가 작을수록 y는 이제 0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가짜로 만든 데이터인데 뭐 그냥 진짜 대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학점이라고 칩시다. 학점이 마이너스 6일 리는 없는데 학점이라고 칩시다. 그냥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이제 y는 0인데 0이 의미하는 건 이제 불합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점이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그 종합적인 스펙이 낮다는 의미이고, 이게 6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x를 학점이라고 그러지 말고 뭔가 종합적인 학점 토익 뭐 다 고려해갖고 종합적인 스펙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뭐 논문 쓰고 학회 발표하고 등등등등. 그게 이제 x라는 변수로 정리가 되는데 6일수록 스펙이 그냥 좋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는 불합격할 것 같아. 그리고 얘도 불합격할 것 같아. 쭉 갔는데 한 중간 정도 되니까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 이후에는 다 합격하냐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여기는 좀 운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스펙이 좀 더 좋은데 얘는 또 불합격을 했어. 근데 이 정도 이후에서는 대충 다 합격을 해요. 요거를 그냥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X, 그러니까 종합적인 스펙이 마이너스 6일 때는 다 0000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한 요 정도에는 그냥 거의 이제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합격을 할 확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격할 확률을 좀 생각을 하면은 어, 자 여기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합격할 확률이 얼마예요? 거의 0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확률이 거의 1인 것 같아요.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합격할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합격과 확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은데 그게 대충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합격할 확률을 의미하는 이 언더라인 펑션을 추정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이제 약간 야매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학과에는 GLM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GLM이라는 걸 배우고 뭐 로진 모형을 정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 있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나처럼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나처럼 해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처럼 해석을 하는 이 모형이 모든 방법을 다 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우리가 x가 들어가고 지금 y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y 햇이라는 값이 있죠. y 햇이라는 값이 y는 지금 0 아니면 1이죠 무조건. 그럼 y 햇도 0 아니면 1로 맞춰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꼭 안 그런 게 뭐 여기는 y 햇을 0으로 이렇게 맞췄다가 뭐 예를 들었고 여기는 이제 1로 잘 맞추고 여기는 0인데 또 요것도 잘 맞추고 여기는 또 1이어야 되는데 0으로 잘못 맞추고 0으로 잘못 맞추고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너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가 적긴 한데 여기에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갈리는 요 지점에는 01, 01, 01 이렇게 막 셔플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막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그레션 모형을 잘 생각하면 이렇게 언더라인 펑션이 있다. 언더라인 펑션에 이렇게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언더라인을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도 분명히 스펙만 높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리는 확률적인 요소, 운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운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 언더라인에 있는 뭔가를 모델링하고 싶은 건데 얘에 대한 언더라인은 뭐냐면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 데이터를 지금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확률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확률이라는 건 아마 이러한 곡선의 모양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확률이 얼마다 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 확률로 뭐 얘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요거를 따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곡선을. 그럼 이 곡선은 우리가 합격이나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되고, 그 요소에서 내가 만약에 이 곡선이 이쯤에 있다 그러면은 값이 한 0.18 정도 이렇게 되죠. 0.18이면 0.18의 확률로 뭔가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데 합격할 확률이 0.1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확률 모형을 세워야 되죠. 이거 안 돼. 됐네. 자,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봤던 이상한 곡선이 있잖아요. 이상한 곡선은 우리가 잘 이제 맞추고 싶고, 그 곡선에 있는 값들을 y 해시라고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y는 0 또는 1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y 해을 0 또는 1로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 y 해은 우리가 그 데이터 자체를 맞추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나오게 하는 언더라인, 그러니까 그 확률을 맞추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y 해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랑 1 사이겠지. 그렇죠? 자, 이제 뜬금없이 어, 제가 어떠한 함수를 하나 소개할 건데, 이런 함수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쓸 게 엄청 많네 오늘.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 자, 이 함수는 되게 이제 당연한 거지만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익스포넨셜 x는 항상 양수죠. 그렇죠? 얘도 항상 양수죠. 얘도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fx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겠지? 얘도 같이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그때는 이제 얘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fx는 거의 1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고 항상 양수인데 그럼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러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거를 내가 만들 건데, 얘는 토치 익스포넨셜 x 더하기 1 나누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얘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xx라는 거를 그냥 만들 건데, 토치 마이너스 6에서부터 대충 한 6 정도까지 100개 정도 이제 숫자를 등간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런 함수가 되죠. 우리가 아까 대충 때려 맞추고 싶었던 그 확률이랑 모양이 되게 닮아 있죠. 그렇죠? 이거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요거를 겹쳐 봅시다. 요렇게.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황색 선이 언더라인 풍선이잖아. 우리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언더라인 풍선인데 이때는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불합격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합격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확률이 뭐 0과 1 사이에 어디 있으니까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주황색 동선을 잘 추론을 하기만 하면은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또 뭐냐면은 약간의 튜닝도 가능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자, 너무 어렵구나.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x가 의미하는 거는 뭐 스펙 비슷한 거거든. 그렇죠?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거를 의미하면은 스펙에 뭐가 있든지 그냥 0 근처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스펙에 영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합격은 운 플러스 스펙이거든. 지금 우리가 운이랑 스펙적인 요소를 같이 있는 건데 0에 가까우면 스펙에 영향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개수값을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앞에 1이 곱해져 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이걸 2로 바꾸게 되면 스펙의 영향을 세게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더 기울기가 급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 5 정도 더 급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 특정 스펙 이전에는 다 불합격, 특정 스펙 이후에는 다 합격,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점점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스펙의 영향을 되게 세게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합격 확률이 별로 없는데 뭐 좀 있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될 것 같고, 요거보다는 좀 이제 한 2.5 정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오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갔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쯤이면 그럴듯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지금 이게 되게 단순한 데이터지만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펙 영향을 얼마만큼 많이 받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얘가 이게 기울기가 얼마나 급하게 내가 올라갈지를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전체적인 위치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한 5 이렇게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전체 학생 중에서 불합격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은 합격 불합격 거의 반반이잖아.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이쪽으로 확 당겨버리면, 오른쪽으로 당겨버리면 합격하는 애들이 좀 더 적어지니까 불합격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고, 웬만하면 합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당겨버릴 수도 있겠지. 왼쪽으로 이제 확 당겨버리면은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이제 몇 명 소수 애들 빼고 다 합격을 한다. 그리고 문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많이 작용하겠네. 뭐 요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주황색 선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거 딱 보니까 주황색 이제 확률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0.5나 0, 뭐 1 이런 값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은 그 언더라인에 있는 확률을 설명을 잘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죠. 마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선 위에 이제 산점도가 뿌려졌을 때 내가 그냥 ys는 w0 플러스 w1 곱하기 x야
라고 그냥 개쓰라고 그거를 선을 이리저리 좀 맞춰보니까 아 이거 W 제로하고 W 햇만 잘 맞추면은 잘 찍으면은 이 데이터가 잘 설명될 것 같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지금 요거만 잘 맞추면은 될 것 같죠. 이 단계가 오면은 뭐가 됐냐 말하냐 하면 모델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니까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내가 그냥 데이터를 보고 X를 가지고 내가 Y에서 구하는 매핑을 배울 텐데 그거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쭉쭉쭉 하니까 이런 수식으로 쓰면은 Y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잘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모델링이 된 거예요. 모델링이 됐다라는 소리는 스텝1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우고 우리가 방금 그냥 갑자기 제가 이게 모델링 된 거예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그 리그레이션 모델 쓸 때 있죠. 그게 요런 식으로 다시 갑자기 또 이러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는 1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형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확률이 있는데 어떠한 확률은 갑자기 너무 느려지네 또. 이거 끝내야 되겠다 그냥. 너무 느리네 또. 뜨거워졌어 이게. 이거 바꿀까? 됐다. 자, I번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할까 말까 이제 요거는 어떠한 확률에서 그러니까 베르누이에서 뽑은 샘플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베르누이 이제 뭐 P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P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확률 분포가 베르누이가 이제 P가 0.5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그 확률 분포에서 내가 샘플을 100개 뽑았을 때 한 반 100개 뽑았을 때 50개 정도는 0이 나오고 50개 정도 1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제 P가 이제 0.8이라고 하면은 80개 정도는 0이 나오고 80개 정도는 1이 나오고 20개 정도만 0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동전 같은 거예요, 동전, 그렇죠? 얘는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가 있는데 1이 될 확률은 파이 i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왜 여기 i가 붙냐면은 아까는 내가 P라고 말했는데 왜 그 파이 i라고 붙냐 이제 물으면은 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i마다 합격할 확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파이 i라는 애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이 i라는 애는 i번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인데 요거는 그 i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xi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취한 형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좀 크게 하면은 i번째 이제 애가 이제 스펙이 좋으면은 i번째 애가 스펙이 좋으면은 이게 1에 가까워질 것이고 i번째 애가 스펙이 안 좋아갖고 x가 이제 작은 값을 갖게 되면 이게 0에 가까워질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되게 단순한 거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할 수도 있죠. 그쵸? W0랑 W1을 적당히 때려 맞춰가지고 이 곡선의 모양을 좀 잘 조정을 하다 보면은 01, 02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잘 설명할 여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파이 i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럼 우리는 yi 해시라는 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항상.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얘는 우리가 그 확률을 추정하기로 했어요. yi를 따라가지 않고 확률을 추정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추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다시 셋의 파이 i가 되는데,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yi라는 거는 얘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0, 1, 0, 2 이렇게 값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확률을 추정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이유도 있고 실용적인 이유도 있는데 0, 1, 0이 이렇게 꼭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을 때 확률이 내가 0.6이다 그러면은 그냥 0.5보다 크니까 합격 해가지고 1로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0.49다 그럼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안타깝지만 이제 0.5로 못 넘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불합격으로 예측할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어차피 01, 01을 우리가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고, 두 번째는 AI가 얼마나 애매하게 합격이나 불합격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추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을 또 추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0인데 그냥 딸랑 0만 나오는 것보다 얘는 거의 합격할 확률이 그래도 0.4 정도는 되는데 이게 그냥 분류상 0으로 됐구나. 근데 어떤 샘플 같은 경우는 합격할 확률이 한 10%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좀 더 얘보다 더 불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갖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너무 쉽지. 파이 i 해설 추정하려면은 뭐만 하면 돼? 여기에서 W0하고 W1만 잘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지. 그쵸? 얘는 지금 xi에 대한 선형 변환이죠.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그 선형 변환된 결과가 시그모이드에 한 번 더 들어가서 함수,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시그모이드가 합성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쵸? 이게 여기 쓴 내용이에요. 똑같지는 않고 이걸 한 번 더 썼네. 이거는 그냥 되게 별거 아닌 이유인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 얘는 그 1 플러스 2의 x에 2의 x, 이제 요거를 제가 원래 썼었는데 분자하고 분모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할래. 이게 원래식인데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x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죠. 요게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되니까. 요게 빠졌네. 로스를 설명 안 했는데, 로스는 이제 yi하고 yi 해시랑 비슷할수록 로스가 작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MSE 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스퀘어 에러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를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이해하려면은 라이클리우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해서 로스 펑션을 이제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정의할 줄만 알면은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면은 좀 이제 많은 거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로스를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다. 여기에선 특이하게 이렇게 정의한다. MSE로 정의하면은 교수님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너무 이제 외우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하면은 자, 그 yi는 영아님은 1의 값을 가지잖아요. yi가 1이라고 쳐보자. 먼저. 그러면은 이게 날라가네. 그쵸? 그리고 얘는 1이라며. 그럼 요거만 남네. 그쵸? 근데 yi의 햇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지? 0부터 1까지였죠. 그러면은 로그 함수를 0부터 1까지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힐 테고, 그쵸? 그냥 안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yi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yi 햇이 1이면은 로스 값이 얼마예요? 0. 그쵸? yi 햇이 0에 가까우면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두고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로스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자, 우리가 yi를 1로 잡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로스가 무한대로 가요. 근데 이거일 때 이런 상황이면은 로스가 0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yi하고 yi 해시랑 비슷하면 뭐예요? 로스가 0 근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yi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라지지? 그쵸? 얘는 1이네. 이번에도 얘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쵸? 로그의 1 그러니까 아까 이제 로그의 yi 핵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쵸? 그래서 yi가 0이면은 이때는 로스가 0 근처입니다. 그리고 yi 햇이 1이면은 로스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그쵸?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케이스에는 로스가 무한대로 터져요. 이 케이스에는 로스가 0 근처로 됩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yi랑 yi 햇이랑 비슷하면 로스가 작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MSE 로스처럼 직관적인 것은 아니나 얘도 로스 함수로서의 역할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쓰겠지. 그래서 외우세요. 이거를. 그래, 하자. 이그젠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x는 다시 좀 작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x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는 이제 스펙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스펙이 안 좋다. x가 1 근처면 스펙이 좋다. 그리고 x가 1이 될수록 y가 1이 될 확률이 높아져야 되겠지? 몇 개 만들었어? 2000개 맞지? 2000개 만들고 쉐입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쭉 컬럼 벡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2000 곱하기 1 벡터네. 그렇죠? 자, x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 성공할 확률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단순한 형태고 요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요게 이제 성공할 확률인데 이 성공할 확률을 제가 그냥 V라고 잡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단순한 형태이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고 뭔가를 이제 더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W0라는 거를 만들고 W1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 건데 이제 U라는 애를 W0 곱하기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으로 만들어주고 W0하고 W1의 값을 뭐로 설정을 합시다. 마이너스 1이랑 5로 했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지? U가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성공할 확률로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Y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Y는 베르누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뽑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확률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아마 있겠지? 이렇게 하면 0.5가 100번 들어간 텐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베르누이 함수를 쓰면은 이러한 확률로 계속 이제 뭔가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확률을 1분초로 잡잖아요. 그럼 거의 다 1이 뽑히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뽑으면 01, 01, 01 이렇게 반복해서 뽑히는데 얘를 0.9 이렇게 잡으면은 대부분 이제 1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0.1로 다 잡으면은 대부분 0이 뽑히게 됩니다. 그쵸?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V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V가 확률 같은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처음에는 확률이 되게 낮고 나중에 확률이 되게 높을 건데 요거를 이렇게 V를 쭉 넣고 뽑으면은 앞쪽에는 0이 많이 뽑히고 뒤쪽에는 1이 많이 뽑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Y라는 거지? 그러면은 X하고 Y를 플러스를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가 0이 많이 있고 여기가 1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선이 그냥 두 개 있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좀 진하고 여기는 이제 점들이 좀 약하게 있고 여기에 좀 진하게 있죠. 요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투명도로 좀 조절하고 투명도를 이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하면 여기가 확실히 불합격을 많이 하고 여기가 확실히 합격을 많이 한다는 게 대충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마커 사이즈도 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y 값인데 이 y 값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냐면은
언더라인이 얘라는 거예요. 이 주황색이 이제 확률이거든.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합격, 여기는 대부분 불합격, 여기는 이제 불합격이 좀 더 많고, 여기는 합격이 좀 더 많고, 여기는 이제 중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V라는 애를 잘 추정을 하면 되죠. V를 잘 추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W0랑 W1을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보고 이거를 Y햇을 구한 다음에 이 Y햇이 V라는 애랑 그 잘 맞는지 보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최초에 이번에는 곡선이 되겠지? 직선이 아니니까. W0 햇을 마이너스 10, W1의 햇을 뭐 3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놓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F라는 함수 있죠?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어주고 W0 햇 더하기 W1의 햇 요거를 계산해 줘 가지고 얘를 Y 햇이라고 두면은 이러한 언더라인에 얘가 트루고 그쵸?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게 곡선이 너무 붙어있네. 이게 최초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최초의 곡선은 아무거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거 너무 잘 그렸다. 잠깐만. 너무 잘 그렸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W0 햇이랑 W1의 햇을 되게 그럴듯하게 맞출수록 주황색 선에 점점 붙게 되겠죠.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빨리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F 있죠. 내가 이제 F를 아까 손으로 때려봐 갖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F라는 것도 사실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아까 F라는 게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그모이드라고 했죠. 여기에 시그모이드라는 그 함수를 만드는 또 애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A1이라고 그냥 정의를 할게요. 이 함수 이름을. 그래서 A1을 만들고 이거랑 이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F 자리에다가 A1을 넣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리니어 변환 아니야?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었죠? 토치 NN에서 리니어 11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L1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L1에다가 X를 통과시키면은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개수값은 얘하고 다르겠지. 그쵸? L1에는 바이어스 값도 있고 웨이트 값도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 1로 설정을 하면은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웨이시 1.0.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은 얘 대신에 L1 X라고 써도 그럼 여기 Y에 미분 꼬리표로 떼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요거도 이제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Y에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스텝 1이 됐네. 스텝 2, 3, 4를 하면 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스텝 4를 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저라는 애를 만들 건데 토치, 옵팀,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그 다음에 0.01인가? 이거 해보지 않아갖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렵구나. 옵티마이저 만들지 말고 그냥 합시다.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가 있는데 스텝 1은 YS를 만드는 과정이다. YS는 L1에 X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1을 씌워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스텝 2는 로스인데 로스는 교수님이 막 그 이상한 거 쓰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MS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상관없거든. 3는 미분, 4는 업데이트인데 L1에 있는 바이어스하고 여기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건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 곱해야지. 이건 수식이 아니니까. 그러네. L1, A1. 붙죠. 점점. 한 번 더 해보자. 더가. 됐지. 많이 돌리면 됩니다. 많이 돌리는 게 짱이에요. 이거 초기 값을 내가 너무 택도 없는 곡선을 줬나봐. 아무튼 그리고 이게 잘 수렴 안 되는 이유가 로스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사실 로스를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틀렸다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MSE도 문맥상으로 맞잖아. YI랑 YH랑 비슷하면은 점점 이제 작아지니까 이것도 문맥상으로 맞기 때문에 뭐 0 안 가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재수없는 케이스에는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잘 가게 밀려면은 옵티마이저를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잖아. 요거보다 좀 더 좋은 최저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렴을 좀 빨리 시킬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할 거고 아무튼 지금은 대충 YS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W 제로나 W 핵 같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얘만 잘 조절하면 되겠다라는 것만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스텝 1에 있는 과정 있죠. 스텝 1에 있는 과정만 어떻게 우리가 해주면 그 다음에 2, 3, 4는 토치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미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손으로 미분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내 할 바 아니고 얘가 그냥 미분을 해갖고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되게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